이번 시간에는 상관계수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상관계수라는 것을 정의를 할게요. 어떤 확률 변수 x하고 y가 있습니다. 그럴 때 x하고 y의 공분산,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공분산이 시그마 xy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x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y의 표준 편차는 시그마 y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x하고 y의 상관계수라는 것은 기호로 로우 xy라고 씁니다. 이것은 그리스 문자 로우고요. 로우 xy, 로우 xy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우 xy는 시그마 x, 시그마 y 분의 시그마 xy 이렇게 정의를 해요. 즉 x의 표준 편차 곱하기 y의 표준 편차 그것 분의 x하고 y의 공분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럴 때 x하고 y의 상관계수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x하고 y의 상관계수라는 것은 로우 xy 이 값은 마이너스 1 이상이고 1 이하인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그마 xy가 0이면 당연히 이 로우 xy의 분자, 이 값이 0이죠. 그렇다면 전체가 0이 되겠죠. 그래서 로우 xy도 0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이 상관계수의 성질 얘기를 합니다. 이 상관계수가 로우 xy가 1이다 그러면 x하고 y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어떤 관계가 있냐? 그 하나가 다른 하나의 1차식으로 표현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기울기는 플러스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로우 xy가 1이면 y는 a 플러스 bx 이런 식으로 x의 1차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b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의 값이 증가하게 되면 y의 값도 같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로우 xy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반대로 역시 x하고 y는 이렇게 하나가 다른 하나의 1차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기울기 역할을 하는 b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면 로우 xy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우 xy를 계산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x하고 y는 역시 선형적인 관계가 있지만 x가 증가하면 반대로 y는 감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우 xy가 1이다라는 것은 언제 그런 거냐 하면 x하고 y가 x의 확률 변수를 이렇게 가로축으로 y라는 확률 변수를 세로축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뜻이에요. y가 a 플러스 bx다.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뜻이고 로우 xy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은 반대로 x하고 y가 선형적인 관계가 있긴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감소해가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해가는 이런 모양이다 그런 뜻이에요. 해서 이것도 y는 a 플러스 bx 이렇게 표현되지만 이쪽은 b가 0보다 큰 거고 이쪽은 b가 0보다 작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를 계산해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로우 xy가 꼭 1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1에 가깝다. 한 0.7 정도, 0.7 정도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어느 정도는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 그런데 기울기는 0보다 큰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여기 1과 마이너스 1, 이 사이에 이제 있을 텐데 이쪽도 마이너스 한 0.7 정도, 이 정도 되면 그 이하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 정의는 기억하셔야 계산을 하는 거고요. 상관계수를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상관계수라는 것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1에 가까우면
선형적인 관계인데 x가 증가하면 y도 같이 증가하는 그런 관계고, 즉 b가 0보다 큰 그런 케이스고, 마이너스 1 쪽으로 가까우면 그러면 역시 선형적인 관계가 되지만 x가 증가하면 y는 감소하는, 즉 b가 0보다 작은 그런 케이스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외에는 x하고 y가 뭐 특별한 선형적인 관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예.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볼게요. 예제 4.15를 보세요. 예제 4.13에서 x하고 y의 상관계수 로우 xy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예제 4.13 이걸 잠깐만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제 4.13은 이런 문제였어요. 어떤 상자에서 임의로 두 개의 볼펜을 꺼낼 때 청색 볼펜의 수를 x, 적색 볼펜의 수를 y라고 했을 때 x하고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이 표와 같다. 예, 그럴 때 x하고 y의 공분산을 구해라. 이런 문제였어요. 자, 여기 표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fxy의 값이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y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움직여 가면서 예, 이렇게 각각 9개의 값이 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 표에는 행의 합, 열의 합, 예, 주변 분포가 되는 그 값들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주변 분포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놨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미 계산했던 것은 결과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값을 얻었는지 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서 EXY를 계산했어요. 예, 그래서 그 값이 14분의 3이다라는 걸 얻었고요. 그리고 뮤X라는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값은 4분의 3이다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그리고 뮤y, y의 기대값이죠. 이 값도 계산을 했고요. 예, 이 값이 2분의 1이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걸 종합해서 예, 우리가 공분산 시그마 xy를 계산했어요. 그 결과는 마이너스 56분의 9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계산한 것은 그대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계산을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예, 이번 시간에는 x하고 y의 상관계수라는 값을 예, 계산을 할 거예요. 가볼까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 x는 4분의 3이었고요. 이 y는 2분의 1, 시그마 xy는 마이너스 56분의 9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로우 xy를 계산해야 되는데 로우 xy라는 값은 정의하기를 시그마 x,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y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다면 시그마 xy는 앞에 문제에서 풀었으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시그마 x와 시그마 y, x하고 y의 표준 편차를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분산을 계산해서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그런데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산이라는 것은 x제곱의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x의 분산 시그마 x의 제곱은 시그마 x제곱 마이너스 예,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예,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 시그마 제곱 y, y의 분산도 y제곱의 기대값 2y제곱 여기에서 2y의 제곱을 빼주면 돼요. y의 기대값의 제곱. 그렇죠? 그걸 빼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 2x, 2y는 계산을 했으니까 2x제곱, 2y제곱을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이 시간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가볼까요? 2x제곱은 우리 전에 연습한 대로 확률 변수가 x하고 y 두 개가 있는데 여기 x만 가지고 만든 확률 변수가 있어요. 이것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이 값하고 x제곱 그리고 x의 분포
gx가 x하고 y가 있을 때 x의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gx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 돼요. 이산형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gx를 가지고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 전체에 대해서 이걸 더해야 되니까 x가 0, 1, 2 이렇게 움직이죠. x에 0, 1, 2를 대입해서 이 값을 계산하고 다 더해주면 됩니다. x가 0이면 0의 제곱 곱하기 g0, x가 1이면 1의 제곱 곱하기 g1, x가 2면 2의 제곱 곱하기 g2. 그렇죠? 예, 그런데 표에 주변 분포까지 다 표에 제공을 해줬습니다. g0, g1, g2라는 값이 각각 14분의 5, 28분의 15, 그리고 28분의 3 이렇게 주어졌어요. 표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대입하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죠. 예, 이 값이 28분의 27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 2y제곱, y제곱의 기대값 마찬가지입니다. x하고 y의 두 개, 확률 변수가 두 개인 상황에서 y만 가지고 만들어진 이 새로운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역시 이 값, y제곱, 이 값하고 y의 분포가 되는 hy를 곱하고 다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y도 0, 1, 2 이렇게 움직이니까 y가 0이면 0의 제곱 h0. 그렇죠? y가 1이면 1의 제곱 h1. y가 2면 2의 제곱 h2. 그렇죠? 예, 이제 계산하면 되고요. h0, h1, h2 전부 표에 있습니다. 주변 분포. h0은 28분의 15, h1은 7분의 3, h2는 28분의 1. 그렇죠? 대입하고 다 더해주면 7분의 4다. 됐지요? 자, 그럼 이제 x하고 y의 분산을 계산할 수 있어요. x의 분산 시그마 x의 제곱은 2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런데 2x제곱은 금방 구했더니 28분의 27이었어요. 2x는 지난 시간에 앞에 문제에서 계산했어요. 4분의 3. 그럼 그걸 제곱하고 빼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112분의 45가 되네요. 그렇죠? y의 분산도 시그마 y의 제곱 2y제곱에서 2y의 제곱을 빼주면 되고요. 그렇죠? 2y의 제곱 금방 계산했습니다. 7분의 4. 2y는 지난 시간에 앞에 문제에서 계산해놨어요. 2분의 1. 그럼 2분의 1 제곱하고 7분의 4에서 빼주면 28분의 9다. 어렵지 않죠? 다 됐으니까 이제 시그마 x, 시그마 y는 여기 구한 값에 예,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그렇죠? 예, 해서 시그마 x는 예, 시그마 x 제곱에 루트를 씌울 거니까 루트 112분의 45. 시그마 y는 시그마 y 제곱에 루트 씌울 거니까 루트 28분의 9.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이제 로 xy 상관계수를 예, 계산할 수 있네요. 예, 해서 상관계수는 시그마 x,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y인데 시그마 x 루트 112분의 45, 시그마 y 루트 28분의 9 분의 시그마 xy는 지난 시간에 구했어요. 마이너스 56분의 9다. 됐죠? 예,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 되네요. 대략 0.4472 정도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값을 가졌지만 그다지 마이너스 1에 가깝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x하고 y가 예, 그 음의 선형 관계가 있다. 이렇게는 예, 얘기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속형 문제를 예,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16 볼까요? 예. 예제 4.14에서 풀었던 그 문제에서 x하고 y의 상관계수 로우 xy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역시 예제 4.14를 다시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 예제 4.14는 이런 문제였어요. 마라톤 코스를 완주한 남자의 비율 x와 여자의 비율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fxy는 x하고 y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x가 y 이상일 때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조건이 있을 때 8xy라는 함수로 표현되고 나머지 경우는 전부 0이다. 이렇게 주어졌죠. 그렇죠? 예, 그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제 x하고 y의 공분산을 구해라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공분산을 계산했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계산한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gx
x의 분포 함수를 구해놨어요. 그렇죠? 계산해서 4x의 3승 하는 결과를 얻어서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4x의 3승, 그 외에는 0이다라고 gx를 구해놨습니다. 그렇죠? hy 역시 주변 분포 중에 하나지요. hy도 계산을 했어요. 계산 결과가 이렇게 됐었고요. 그래서 y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4y 곱하기 1-y 제곱, 다른 곳은 0이다. 이렇게 구했죠. 주변 분포를 계산했고요. 이건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μx, 즉 x의 평균, 즉 x의 기대값 EX 계산했죠. 5분의 4였습니다. μy, 즉 y의 기대값, 예, 이것도 계산을 했어요. 15분의 8이었고요. 그렇죠? 예, EXY도 계산했습니다. 9분의 4였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시그마 XY 계산을 했어요. 225분의 4였어요. 자, 이 결과들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다 계산을 한 거니까 그대로 갖다 쓰겠습니다. 예, 계산하는 것은 혹시 잊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이제 풀었던 걸 이용해서 예, 상관계수 로우 XY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얻었던 것 다시 정리를 해보면 EX는 5분의 4, EY는 15분의 8, 시그마 XY는 225분의 3. 그렇죠? 예, 하지만 로우 XY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그마 X와 시그마 Y가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시그마 X, 시그마 Y는 이 분산을 루트 씌우면 되니까 시그마 제곱 X, 시그마 제곱 Y 두 개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시그마 X제곱은 2X제곱에서 2X의 제곱을 빼주면 되고 시그마 Y제곱도 2Y제곱에서 2Y의 제곱을 빼주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2X제곱과 2Y제곱 그렇죠? X제곱의 기대값과 Y제곱의 기대값이 필요하지요. 그렇죠?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연속인 형태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 X제곱은 마찬가지 확률 변수가 두 개인데 X만 가지고 만들어진 확률 변수니까 X제곱 이 값하고 X의 분포 GX를 곱하고 연속형이니까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GX라는 함수를 계산했죠. 앞에서 4X의 3승이라고 했고요.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이런 의미 있는 값이고 나머지는 0이니까 적분 구간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0부터 1까지만 계산하면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x제곱과 4x의 3승을 곱하고 적분합니다. 곱하면 4x의 5승. x의 5승을 적분하면 6분의 x의 6승이니까 4x의 5승을 적분하면 6분의 4x의 6승. 그렇죠? 그러면 0부터 1까지 대입하면 돼요. x의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되니까 0 대입하면 0이죠. 떨어져 나가고요. 1 대입하면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죠. 됐죠? 두 번째, 2y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률 변수가 두 개짜리인데 y만 가지고 표현된 이런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이 값 y제곱하고 여기서 y의 분포 역할을 하는 그 주변 분포 hy 이걸 곱하고 연속형이니까 적분.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똑같아요. hy를 앞에서 구했어요. 4y 곱하기 1-y제곱. 그렇죠? 그것하고 y제곱을 곱하고 적분하면 되는데 역시 전체 구간에서 적분할 이유가 없죠. y가 0부터 1까지일 때만 의미 있는 값이다. 나머지는 0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0부터 1까지만 적분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여기 앞에 곱해지는 게 4y의 3승이니까 그것하고 1-y제곱을 곱하고 0과 1 사이에서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전개하면 4y의 3승 적분해서 y의 4승 이렇게 곱하면 4y의 5승 부호는 마이너스 적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4y의 6승 다 됐죠? 0부터 1까지 구간 적용하면 y의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된다. 0 대입하면 4승도 6승도 다 0이죠? 떨어져 나가고요. 1 대입하면 4승도 6승도 1이니까 여기 개수만 갖다 쓰면 되죠? 앞에 건 1, 뒤에 건 마이너스 6분의 4. 그렇죠? 6분의 4는 3분의 2니까 1에서 빼주면 3분의 1. 어렵지 않죠? 다 구했죠? 자, 그래서 이제 시그마 x제곱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 x제곱에서 이 x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데 이 x제곱은 금방 구해서 3분의 2
그렇죠? 이 x는 앞에서 구한 대로 5분의 4 갖다 쓸 거니까 제곱해서 빼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75분의 2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시그마 y제곱도 2y제곱에서 2y의 제곱을 빼줍니다. 2y의 제곱은 금방 구했어요. 3분의 1. 2y는 앞에서 구했어요. 15분의 8. 그럼 제곱해서 빼줘요. 계산하면 225분의 1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시그마 x, 시그마 y는 시그마 x제곱, 시그마 y제곱의 루트만 씌우면 돼요. 그렇죠? 해서 각각 루트 75분의 2와 루트 225분의 11이다. 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상관계수를 계산합니다. 로우 xy는 시그마 x,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y다. 그렇죠? 예, 시그마 x, 시그마 y는 금방 구했던 75분의 2와 225분의 11 곱하고 루트 씌우면 되고 시그마 xy는 앞에 문제에서 구해놓은 게 있어요. 225분의 3. 그렇죠? 예, 대입하고 계산해 주면 루트 66분의 4가 됩니다. 대략 0.4924 이 정도 된다. 어렵지 않죠? 예, 마찬가지로 플러스 값이 나왔지만 1에 그렇게 가까이 있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선형관계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 정도 예, 여러분들이 예, 체크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예, 확률 변수가 주어졌을 때 예, 우리가 평균, 즉 기대값 계산하는 것하고 분산 계산하는 것하고 그리고 결합분포에 대해서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예, 각각의 분산도 계산이 되지만 공분산이라는 것도 계산되고 공분산을 이용해서 상관계수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봤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계산된다라는 걸 알았고요. 자, 이제 4장 3절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는 x 또는 y 이렇게 확률 변수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진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해서도 기대값, 분산 이런 값들을 계산해 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정의대로 그 만들어진 그 함수의 식을 그대로 갖다 놓고 계산을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값을 보니까 덧셈이나 뺄셈 또는 상수배 예, 이렇게 크게는 덧셈과 상수배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즉 선형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렇죠. 예, 더하거나 상수배하거나 하는 것 두 가지를 합해서 우리가 선형적인 성질이다라고 하죠. 그렇죠. 예, 선형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확률 변수를 얻었을 때 그렇다면 그 식을 그대로 갖다 놓고 일일이 다 계산할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 얻은 경험적인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미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라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확률 변수 x가 주어졌을 때 x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 gx 얘기를 할 텐데 gx라는 것이 x의 선형함수로 표현된 경우 예, 1차 함수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gx라는 값이 x의 1차 함수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생긴 것을 x의 선형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식으로 표현된 것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의 기대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a와 b는 상수입니다. 그럴 때 기대값이라는 것은 덧셈에 대해서 풀려요. 덧셈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AX의 기대값과 B의 기대값을 더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상수배된 것은 기대값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동차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차적이고 덧셈적이에요.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선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미분도 선형적, 적분도 선형적 예,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선형적인 성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상수배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AX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에 상수 A를 그냥 곱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B의 기대값은 그냥 상수의 기대값, 그 상수예요. 항상 상수 B로 주어져 있으니까 모든 값이 B니까 그 평균을 내도 당연히 B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덧셈은 나눠놓고 상수배는 내보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상수함수의 기대값은 그 상수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연속형이나 아니면 이산형이나 인티그럴로 표현되냐? 아니면 시그마로 표현되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분도 그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선형적인 성질이 있지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인티그럴 경우만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연속형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ax 플러스 b의 기대값 하는 것은 ax 플러스 b라는 이 함수값하고 그리고 x의 분포함수 fx를 곱하고 연속형이니까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적분하려는 이 안쪽에 있는 p적분함수를 볼까요? 이렇게 곱한 것 플러스 이렇게 곱한 것 전개가 되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덧셈이 적분에 의해서 나눠집니다. 그렇죠? 예, 상수배는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AX와 FX를 곱하고 적분하는 값은 X와 FX를 곱하고 적분해서 A를 곱하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뒤에 B하고 FX 곱해서 적분하는 것은 B는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 FX의 적분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FX는 분포함수니까 전체 범위에서 적분하면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값은 B가 되고요. 앞에 있는 것 X하고 FX를 곱하고 다 적분한 것은 이게 바로 X의 기대값이죠. 그렇죠? 해서 A 곱하기 X의 기대값 플러스 B 이렇게 결론을 얻었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와서 특별한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A가 0이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항은 사라지죠? 그래서 이 B는 B다. 즉 상수함수의 기대값은 그 상수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뒤에 있는 B가 0이다 그러면 앞에 여기 AX의 기대값만 남아요. 그렇죠? 그것은 여기 A가 기대값 밖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A 곱하기 X의 기대값. 어렵지 않죠? 예, 종합하면 AX 플러스 B의 기대값은 A 곱하기 X의 기대값 플러스 B다.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공식을 써서 선형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경우에 기대값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4.17 볼까요? 어느 쾌청한 금요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세차장에서 서비스를 받는 차의 수를 X라고 했을 때 그 X의 확률 분포가 이 표와 같다. X의 값은 4대거나 5대거나 6대, 7대, 8대, 9대. 예, 이 정도가 세차장에서 서비스를 받으러 온다. 자, 그럴 때 그 분포 fx는 4일 확률은 12분의 1, 5일 확률은 12분의 1, 6일 확률이 12분의 3, 7일 확률이 12분의 3, 8일 확률이 12분의 2, 9일 확률이 12분의 2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럴 때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이 받는 수당, 단위는 달러고요. 그 수당은 그 x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몇 대를 서비스했냐. gx는 2x-1 이렇게 수당을 받는다라고 정의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대 종업원의 기대 수익을 구해라 그랬어요. 즉 gx의 기대값을 구해라라는 거죠. 근데 gx는 2x-1이니까 2x-1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봤을 때 2x-1을 직접 계산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선형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x의 기대값만 있으면 거기에 2 곱하고 1 빼주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x의 기대값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x의 기대값은 정의대로 이거 이산형이니까 x와 분포함수 fx를 곱하고 다 더하면 되죠. 그렇죠? 예, x를 4부터 9까지 바꿔가면서 전부 계산하면 됩니다. x가 4일 때 4 곱하기 그 확률 12분의 1, x가 5일 때 5 곱하기 그 확률 12분의 1, 이렇게 해서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까지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표에 확률이 다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다 계산하면 6분의 41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선형적 관계에 있는 공식을 씁니다. 2x-1의 평균을 구해라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즉 2x-1의 기대값을 구해라라는 거였는데 이런 선형적인 관계는 덧셈, 뺄셈에 대해서 풀린다. 상수변 나갈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이 기대값은
2 곱하기 x의 기대값 마이너스 1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2 곱하기 x의 기대값 마이너스 1은 x의 기대값 계산한 걸 가지고 구할 수 있죠. x의 기대값만 계산했어요. 6분의 41. 그렇다면 2 곱하기 6분의 41 마이너스 1이다. 됐죠? 계산하면 3분의 38, 예, 대략 12.6666 이렇게 나가는 값이다. 어렵지 않죠? 예.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4.18 보세요. 확률 변수 x의 밀도 함수가 fx라고 주어졌는데 fx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에는 3분의 x제곱, 그 외에는 전부 0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x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 gx, 식은 4x 플러스 3, 4x 플러스 3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역시 4x 플러스 3의 기대값이지만 선형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x의 기대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x의 기대값은 가볼까요? 이제 연속형이니까 x하고 분포함수 곱하고 적분하면 돼요. 그런데 이 분포함수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만 의미 있는 값이죠. 나머지는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만 적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만 적분. 그렇죠? 자, 그렇다면 3분의 x제곱과 x를 이 구간에서만 곱하고 적분하면 돼요. 곱하면 3분의 x의 3승이죠. 그렇죠? 적분하면 x의 3승, 적분하면 4분의 x의 4승이니까 3분의 1 곱하면 12분의 x의 4승. 그렇죠. 12분의 1은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니까 12분의 1 나가고 남는 거 x의 4승.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어렵지 않죠? 예, 이제 계산해요. x의 2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을 빼줄 텐데 2 대입하면 4승에서 16.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승. 짝수승을 했으니까 플러스 1. 그렇죠? 16에서 1 빼면 15. 앞에 1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12분의 15다. 그렇죠? 3으로 약분되죠? 나누면 4분의 5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4x 플러스 3의 기대값을 이제 x의 기대값만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4x 플러스 3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 곱하기 4 플러스 3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x의 기대값이 금방 계산한 것처럼 4분의 5니까 거기에 4 곱하면 5, 3 더하면 8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조금 더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확률 변수 x가 주어졌을 때 그 함수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 gx, hx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은 역시 덧셈에 대해서 풀릴 수 있겠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gx 플러스 마이너스 hx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러면 gx의 기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요. 거기다가 hx의 기대값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마찬가지로 예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19 볼까요? x의 확률 분포가 이 표와 같다. x는 0이거나 1이거나 3입니다. 이렇게 세 개 있어요. 2는 없어요. 0이거나 1이거나 3. 그때 확률, 0일 때 확률은 3분의 1, 1일 확률은 2분의 1, 3일 확률이 6분의 1. 이렇게 분포가 주어져 있다. 자, 그럴 때 y라는 확률 변수는 x-1의 제곱이다. 이것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선형적인 관계에 대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지 곱셈에 대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니까 곱셈으로 표현된 것을 그냥 곱셈으로 표현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x-1의 제곱이라는 이것의 기대값, 이게 바로 y의 기대값이죠. 이것은 이 제곱을 전개해서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제곱을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x 마이너스 1 제곱했으니까. 그렇죠? 이것의 기대값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x제곱의 기대값이 있어야 되고요. 이건 상수배니까 나가면 돼요. x의 기대값에 마이너스 2 곱하면 되고요. 이것은 상수함수의 기대값이니까 그 상수 1이에요. 그렇죠? 해서 x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기대값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놓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를 계산하셔야 되죠. x제곱의 기대값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x의 기대값이 또 필요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럼 가볼까요? x의 기대값부터. x의 기대값은 x와 fx를 곱하고 다 더한 거. x가 0일 때 0 곱하기 3분의 1, x가 1일 때 1 곱하기 2분의 1, x가 3일 때 3 곱하기 6분의 1. 계산하면 1입니다. 자, 그 다음 x제곱의 기대값 똑같죠? x제곱과 그 확률을 곱하고 fx 곱하고 다 더한 거. 그렇죠? x가 0이면 0의 제곱과 그 확률 3분의 1. x가 1이면 1의 제곱과 1의 확률 2분의 1. x가 3이면 3의 제곱과 3의 확률 6분의 1. 곱하고 다 더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계산하면 2가 되네요. 자, 그렇다면 y의 기대값 구할 수 있습니다. x제곱의 기대값, 여기 x제곱 기대값을 계산해 놨어요. 2였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2 곱하기 x의 기대값은 1이었어요. 그렇죠? 플러스 1, 상수함수의 기대값은 그 상수. 그렇죠? 계산해 주면 답은 1이다.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4.20 보세요. 어느 연세점에서 판매하는 어떤 음료의 주당 수요, 단위는 1000리터다라고 했고요. 주당 수요가 연속형 확률 변수 g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확률 변수입니다. 자, 그럴 때 x라는 것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 fx는 x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하지만 다른 구간은 전부 0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x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x라는 확률 변수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 gx, 즉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것의 즉 주당 수요죠. 이것의 기대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주당 수요의 기대값을 구해라. 주당 수요가 gx로 표현됐으니까 gx의 기대값을 구해라.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gx 여기 주어진 대로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입니다. 이것의 기대값은 역시 덧셈에 대해서 풀어놓으면 돼요. x제곱의 기대값 플러스 x의 기대값 마이너스 2의 기대값은 2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2.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필요한 건 x의 기대값과 x제곱의 기대값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계산해 볼까요? x의 기대값은 연속형이니까 x하고 fx를 곱하고 적분. 그렇죠? 그런데 적분은 1과 2 사이에서만 계산하면 되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과 2 사이에서 x와 fx 곱하고 적분하면 됩니다. fx가 2 곱하기 x-1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x를 곱하고 적분할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2x의 제곱, 적분하면 3분의 2x의 3승. 이렇게 곱하면 부호 마이너스 그리고 2x죠. 2x 적분하면 x제곱. 그렇죠? 그래서 원시함수 계산했고요. 1부터 2까지 계산해 주면 됩니다. x의 2 대입한 값에서 x의 1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3분의 5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은 x제곱의 기대값이 필요해요. 마찬가지 연속형이니까 x제곱과 fx를 곱하고 적분. 근데 적분은 역시 이 안에서만 값이 있는 곳에서만 적분. 해서 1부터 2까지 적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fx 그대로 갖다 대입해요. 2 곱하기 x-1. 거기에 x제곱을 곱했죠. 이렇게 곱하면 2x의 3승이니까 4분의 x의 4승 곱하기 2, 2분의 x의 4승.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적분하면 3분의 2x의 3승. 그렇죠? 해서 1부터 2까지 계산합니다. x의 2 대입한 값에서 1 대입한 값 빼주면 되고요. 계산하세요. 계산하면 6분의 17. 어렵지 않죠?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그럼 다 됐죠? 이제 gx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gx의 기대값은 x제곱의 기대값, x제곱의 기대값이 6분의 17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x의 기대값은 3분의 5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2다. 상수함수의 기대값은 그 상수. 다 됐죠? 해서 계산을 하면 6분의 15. 약분하면 3으로 약분됐죠? 2분의 5다. 어렵지 않죠? 해서 2분의 5인데 단위가 1000리터니까 2분의 5가 의미하는 것은 리터로 표현하면 2500리터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다 10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리터로 표현해라 그러면 2500리터. 그냥 기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다면 2분의 5다. 단위 똑같이 1000리터라고 써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형적인 함수로 표현됐을 때라는 것은 얘기가 다 됐어요. 그렇죠? 선형적일 때는 선형적인 성질을 써서 상수배는 그냥 내보내고 덧셈은 덧셈으로 갈라놓으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일일이 그 식을 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해서 간단한 것만 계산해서 덧셈은 덧셈으로 상수배는 상수배로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선형적인 얘기는 다 됐는데 곱에 대한 얘기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는데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 되면 그러면 이런 관계는 있어요. x 곱하기 y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독립이 될 때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독립이면 x의 기대값과 y의 기대값을 곱하기를 하면 돼요. 독립일 때는 각각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 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곱법칙을 쓰시면 안 돼요. 예, 해서 독립일 때만 x, y의 기대값을 x의 기대값과 y의 기대값을 곱한 것으로 사용해도 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볼게요. 왜 그런가? 우리가 앞에서 두 개의 확률 변수 x하고 y가 통계적으로 독립이다라는 걸 우리가 정의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결합 분포가 두 개 주변 분포에 곱하고 같을 때를 독립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이다라는 얘기는 예, 그 정의대로 결합 분포하고 주변 분포 두 개 곱한 것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독립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xy의 기대값을 그 경우에 한번 계산해 볼까요? xy의 기대값은 정의대로 xy라는 이 함수하고 x하고 y의 결합분포 fxy하고 곱하고 전체 범위에서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산형이다 그러면 시그마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x에 관한 합, y에 관한 합, 예, 이렇게 시그마로 두 개 기호로 바꿔주면 돼요. 똑같은 거니까 연속인 경우만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xy와 결합분포를 곱하고 적분, 연속형으로 가정을 해서 자, 그런데 독립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곱해지는 결합분포가 두 개 주변 분포 곱한 것하고 같아요. 그래서 결합분포 대신에 두 개의 주변 분포를 곱한 것으로 바꿔도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y와 두 주변 분포를 곱한 것을 전체 범위에서 xy 전체 범위에서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식으로 놓고 안쪽 적분을 먼저 계산하려고 봅니다. 안쪽에 x로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x만 변수 취급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y라는 값은 당연히 상수 취급되죠. 그래서 이렇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면 그렇다면 y하고 hy가 이 적분기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곱해졌어요. 그렇죠? 자,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안쪽 적분한 다음에 결과를 내고 그것을 이렇게 바깥쪽 적분을 해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깥쪽 적분은 y로 적분할 거죠. 그러고 보니까 y로 적분할 건데 이 안에 있는 이 값은 x, gx 이걸 x로 적분한 거니까 기껏 해봐야 x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여기 y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 y의 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수 취급되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적분이 밖으로 나가서 곱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x 곱하기 gx의 적분 이것이 이 적분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x, gx를 x로 적분한 것과 y, hy를 y로 적분한 것. 예, 이것을 두 개 곱한 꼴이 됐죠. 그렇죠? 자, 그런데 x, y 두 개의 확률 변수가 있을 때 x와 x의 분포 gx를 곱해서 전체 x에서 적분한 것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x의 기대값이라고 했죠. 그렇죠? 마찬가지 y와 y의 분포 hy를 곱하고 전체 y에서 적분한 것 이것은 y의 기대값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x하고 y가 통계적으로 독립일 때 fxy를 두 주변 분포의 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x 곱하기 y의 기대값이 x의 기대값과 y의 기대값을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독립일 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립일 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게 있었는데 예, 증명은 안 하고 왔었어요. 두 확률 변수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다.
그렇다면 그 공분산 시그마 XY는 0이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왔었죠. 그걸 지금 볼 수 있네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렇다면 공분산은 정의한 대로 EXY에서 EX 곱하기 EY 이걸 빼준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독립이다라고 하니까 금방 얘기한 것처럼 X 곱하기 Y의 기대값은 X의 기대값과 Y의 기대값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값은 X의 기대값, Y의 기대값 곱한 것에서 뮤X, 뮤Y 곱한 걸 빼주는 건데 뮤X, EX하고 똑같은 거죠. 예, 기호만 이렇게 바꿔 쓴 거고요. 뮤Y, Y의 평균, Y의 기대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같은 값에서 같은 값을 빼줬으니까 0이 되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두 확률 변수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면 공분사는 0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그 확률 변수를 예제를 통해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예가 있나 없나라는 것을. 예제 4.21 볼까요? 두 확률 변수 X하고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이렇게 주어졌다. fxy가 X가 0과 2 사이에 있을 때 그리고 Y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럴 때 4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3Y 제곱이라는 함수로 표현되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0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두 확률 변수에 대해서 X 곱하기 Y의 기대값이 X의 기대값 곱하기 Y의 기대값하고 같은 걸 보여라 그랬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EXY 계산해야 되고 EX, EY 계산해야 되죠. 곱해서 같은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X 곱하기 Y의 기대값 구해볼까요? 두 개의 확률 변수니까 결합 분포하고 이 함수 XY를 곱하고 연속형이니까 전체 범위에서 적분. 그렇죠? 자, 그런데 X는 0부터 2까지만 값이 있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X의 범위는 0부터 2까지만 계산해 주면 되고요. Y도 0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이 함수가 있고 나머지는 0이에요. 그러니까 Y의 범위도 0부터 1까지만 적분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계산해 볼까요? 안쪽에 있는 적분 먼저 계산하고 결과 내고 바깥쪽 적분을 하면 됩니다. X로 적분할 거니까 당연히 X만 변수. 그렇다면 여기 있는 Y 1 플러스 3Y의 제곱 이렇게 곱해져 있는 이 값은 Y만 가지고 표현됐으니까 X로 적분할 땐 상수.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적분 기호 밖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해서 Y와 1 플러스 3Y 제곱 하는 것은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X로 적분하는 값은 X와 X를 곱한 것만 남았죠. 4분의 1은 상수니까 이 적분 기호 밖으로도 나갈 수 있고 이 적분 기호 밖으로도 나갈 수 있죠. 전체 적분 밖으로 나가서 4분의 1. 그렇죠. 나가고 나면 여기 안쪽에 남은 것은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x의 제곱 dx. 그렇죠. 바깥쪽에 y의 적분이 있는데 이 값은 여기에 y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y로 적분할 때는 이건 상수 취급. 그러면 y로 적분하는 그 적분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개 적분이 곱한 꼴이 됐죠.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x제곱 dx 나가서 곱해져서 이 적분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0부터 1까지 y의 범위에서 남는 거, y만 가지고 표현된 것을 적분하는 것만 남았죠. y 곱하기 1 플러스 3y 제곱. 그렇죠? 해서 0부터 1까지 y로 적분. 어렵지 않죠? 자, 그럼 각각의 적분을 계산해서 곱하면 됩니다. x의 제곱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 x는 0부터 2까지 움직였고요. 그렇죠? y로 적분합니다. 이렇게 곱하면 y니까 적분하면 2분의 y 제곱. 이렇게 곱한 것은 3y의 3승. 적분하면 4분의 3y의 4승. 그렇죠? y는 0부터 1까지 움직였어요. 됐죠? 예, x의 2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 빼주고 이걸 계산하고요. y의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 빼서 이걸 계산하고요. 어렵지 않죠? 예, 해서 2 대입하고 0 대입하고 빼주면 8에서 0 빼면 8이니까 3분의 8. 그렇죠? 여기도 1 대입한 것, 0 대입한 것. 0 대입한 건 전부 0이니까 떨어져 나가요. 그렇죠? 1 대입하면 2분의 1과 4분의 3을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예, 2분의 1은 4분의 2가 되니까 4분의 5 더하면. 그렇죠? 해서 4분의 5. 전체 앞에 4분의 1이 곱해져 있었으니까 다 곱하면 되겠죠? 예, 다 곱하면 6분의 5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기대치를 계산을 해봅니다. EX, 마찬가지로 X하고 이 결합분포 곱하고 전체 범위에서 적분하면 돼요. 그렇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fx 마찬가지로 이 의미 있는 이 구간에서만 이 값이 있어요. 그렇다면 구간도 이 구간의 적분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예, 해서 4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3y 제곱 거기에 x하고 곱해서 전체 범위에서 적분할 건데 x는 0부터 2까지만 그렇죠? y는 0부터 1까지만 적분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똑같이 합니다. 여기 x제곱 하는 것 예, 그리고 여기에는 4분의 1 플러스 3y 제곱하는 것. x로 적분할 때 y로 표현된 이 값은 상수 취급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요. 그렇죠? 바깥쪽에 y 적분을 할 때 안쪽에 있는 여기 x 곱한 것을 x로 적분하는 것은 x만 가지고 표현되니까 y로 적분할 때는 상수 역할. 역시 밖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x로 표현된 것만 가지고 x로 적분하고 y로 표현된 것 가지고 y로 적분하고 두 적분을 곱하면 돼요. 그렇죠?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x로 적분하는 것은 인티그럴 x의 범위 0부터 2까지 해서 x제곱 dx 4분의 1은 상수니까 전체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고요. 남는 것은 1 플러스 3y 제곱을 y로 적분한 거 y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적분 계산합니다.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x의 3승 0부터 2까지 계산하면 되고요. 1 플러스 3y 제곱 적분하면 1 y로 적분하면 y 3y 제곱을 y로 적분하면 y의 3승 그렇죠? y는 0부터 1까지 됐죠? 앞에 거는 x의 2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 빼주면 3분의 8 그렇죠? 뒤에 거는 y의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 빼주면 0 대입한 건 전부 0이니까 치우고 1 대입하면 1, 두 개 더해서 2 해서 값은 2 어렵지 않죠? 전체 4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다 곱하면 3분의 4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x의 기대값을 계산했어요. 예, 이제 y의 기대값 예, 계산하고 곱한 것이 이 기대값과 같은가 비교만 하면 되겠습니다. xy 기대값 6분의 5였고요. x의 기대값 3분의 4였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y의 기대값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역시 y의 기대값은 y와 결합분포를 곱하고 전체 범위에서 적분. 그렇죠? y와 마찬가지로 fxy는 4분의 x 곱하기 1 플러스 3y 제곱. 그렇죠? 그런데 x하고 y는 x는 0부터 2까지만 y는 0부터 1까지만 의미 있는 함수로 표현되고 나머지는 결합분포가 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구간선만 적분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 x로 적분할 때 y로 표현된 이 값은 전부 상수 역할을 할 테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면 되고요. 바깥쪽에 y로 적분할 때 안쪽에 남은 0부터 2까지 x로 표현된 이 값의 적분은 상수 역할을 하니까 역시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해서 두 개 적분을 그냥 곱하면 됩니다. 해서 0부터 2까지 x를 적분한 것 곱하기 4분의 1은 상수니까 전체 적분으로 나갔고요. 남는 거 y로 표현되는 것은 y와 1 플러스 3y 제곱 곱한 거 그렇죠? 해서 y와 1 플러스 3y 제곱 곱한 것은 0부터 1까지 y로 적분 됐죠? 자, 그럼 계산합니다. x를 x로 적분하면 2분의 x제곱 0부터 2까지 계산해 주면 되고요. 여기 y로 적분하는 이 값은 이렇게 곱하면 y를 y로 적분하면 2분의 y제곱 이렇게 곱하면 3y의 3승 3y의 3승을 y로 적분하면 4분의 3y의 4승 그렇죠? y는 0부터 1까지 다 됐죠? x의 2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 빼주고요. 이쪽은 y의 1 대입한 값에서 0 대입한 값 빼주면 되고요. 됐죠? 예, 계산하면 앞에 있는 값은 x에 대한 것 예, 계산하면 제곱하면 4인데 2로 나누니까 2네요. 그렇죠? y에 관한 것은 0 대입한 건 다 0이고요. 그렇죠? 1 대입한 건 2분의 1과 4분의 3을 더해주면 되네요. 4분의 5가 되네요. 전체 앞에 4분의 1이 곱해져 있었고요. 계산하면 8분의 5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확인만 하면 됩니다. EX와 EY를 곱해볼까요? EX는 앞에서 3분의 4, EY는 여기서 8분의 5 구했어요. 그 값은 두 개 곱하면 예, 이렇게 약분해서 2, 3은 6, 6분의 5인데 앞에서 EXY를 계산했죠? 그 값이 6분의 5였죠? 예,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경우에 예, 이 두 개의 확률 변수 X하고 Y에 대해서 이 경우에 EXY와 EX 곱하기 EY는 같다.
예,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선형적인 관계가 기대값일 때에는 그냥 덧셈은 덧셈으로 풀고 상수배는 그냥 그 상수를 밖으로 내보내면 된다라는 관계를 알았어요. 분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분산도 덧셈 또는 상수배 이렇게 연결된 확률 변수의 분산을 구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그럼 분산은 똑같이 그렇게 되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분산도 비슷하긴 됩니다. 근데 분산이라는 것이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었기 때문에 편차 제곱을 안쪽에서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제곱이 되니까 편차 제곱, 그렇죠? 제곱이 되니까 곱해진 상수는 그 상수의 제곱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수배한 것은 제곱으로 나간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정리를 기억하시고요. 두 개의 확률 변수 x하고 y의 결합 확률 분포는 fxy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요. a, b, c는 상수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의 분산을 계산하고 싶으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것의 분산을 계산해 보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결과부터 얘기해 줍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이 확률 변수의 분산 시그마 제곱 이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 여기 상수만 가지고 만들어진 이것은 분산 계산할 때 사라져요. 이건 무시해버리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ax, by, x나 y가 곱해진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그때 a, x에 곱해진 값이죠. 그 값은 이 분산 밖으로 나갈 때 제곱해서 나가면 돼요. a 제곱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x의 분산 플러스는 그대로 플러스 마찬가지로 풀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y 앞에 곱해진 b도 분산 밖으로 나갈 때 b제곱으로 나가요. 그리고 거기에 y의 분산. 그리고 여기 부호가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올 텐데 여기가 플러스면 플러스는 여기에서 의미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플러스가 이 플러스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부호와 관계없이 여기는 항상 플러스예요. 이 뒤쪽의 플러스가 이 플러스가 결정하는 플러스예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A하고 B 곱하고 E 곱하고요. EAB 그리고 시그마 XY 이렇게 곱해서 계산이 돼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AX 플러스 BY를 제곱한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AX 플러스 BY의 제곱하는 모양이 A제곱 X제곱 플러스 2AB X 곱하기 Y 플러스 B제곱 Y제곱 이런 모양이지요. 그래서 분산을 계산할 때 이것의 분산이 이렇게 영향이 되고 AB 곱하고 E 곱한 것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XY 이것은 XY의 공분산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면 이 제곱을 전개한 모양이니까 비슷하니까 기억하기가 쉽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수는 왜 사라지는 건지 여기 플러스가 여기 플러스를 왜 결정을 하는 건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분산을 구해라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것의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죠. 이것의 편차 제곱이니까 이것과 이것의 평균의 차, 그렇죠? 이것에서 이것의 평균을 뺀 값, 이게 이것의 편차예요. 그 편차의 제곱, 그것의 기대값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의 제곱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이 뮤라는 것은 평균, 즉 기대값이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기대값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기대값을 계산할 때 이게 덧셈에 대해서 풀리고 상수변 그냥 나가면 됩니다. 기대값은. 그러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의 기대값은 a 곱하기 x의 기대값, 그렇죠? 플러스 b 곱하기 y의 기대값, 플러스 c. 그걸 빼줄 거니까 전부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해서 이것의 기대값을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계산해서 마이너스 a 뮤 x 마이너스 b 뮤 y 마이너스 c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에서 이것의 평균을 빼는 과정 중에 상수는 상수의 기대값이 그 상수기 때문에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상수가 왜 사라지는 건지 이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없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곱 안쪽에 있는 값은 ax 마이너스 a 곱하기 뮤 x by 마이너스 b 곱하기 뮤 y 이것의 제곱이죠. 그렇죠? x에 관한 것 먼저 정리할 때 a로 묶어내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뮤 x x의 편차가 됩니다. 그렇죠? y에 관한 것 묶어내면 b로 묶어내고 y 마이너스 뮤 y y에서 y의 평균을 뺐으니까 y의 편차
그렇죠? 자, 그렇다면 a 곱하기 x의 편차 플러스 b 곱하기 y의 편차. 이것의 전체 제곱의 기대값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대값의 성질을 씁니다. 이 전체 제곱을 전개하면 이것의 제곱 플러스 이것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이것과 이것을 곱한 것. 어렵지 않죠? 제곱 전개한 거고요. 그렇다면 그 각각의 기대값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먼저 이것의 제곱할 때 a가 제곱되지요. 그래서 분산 계산할 때 제곱이 된 거예요. 그렇죠? a제곱 밖으로 나가고요. x 마이너스 뮤 x의 제곱의 기대값. 그렇죠? 그렇다면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x의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 x의 분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x의 분산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 이걸 제곱할 때 나오는 거 b제곱 기대값 밖으로 나가고요. 그리고 y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이죠. y 편차의 제곱의 기대값 y의 분산이죠. 그러니까 b제곱의 y의 분산 이게 곱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는 것은 2 곱하기 a 곱하기 b, 2ab 상수니까 기대값 밖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기대값 안에 남는 것은 x의 편차, y의 편차 곱한 것의 기대값. 이게 뭐였어요?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한 것의 기대값. 이게 바로 공분산이었어요. 그렇죠? 해서 x하고 y의 공분산의 2ab.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연결됐다 그러면 제곱할 때 플러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결국은 플러스 2ab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제곱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였다. ax 마이너스 by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여기가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제곱을 할 거니까 1차항 전개할 때 마이너스 2ab.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분산에 대해서도 비슷한 식이 있는데 상수배는 제곱으로 나간다. 그렇죠? 그리고 상수로 표현되는 그 확률 변수는 분산 계산할 때는 영향을 못 준다. 그냥 버리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한 얘기에서 똑같은 다른 정리를 얘기할 수 있죠. b가 0일 때를 한번 볼까요? b가 0이다 그러면 ax 플러스 c의 분산인데 b 파트는 없어요. c는 상수니까 있으나 마나고. 그렇죠? 그렇다면 a는 상수니까 제곱으로 나가고 거기다가 x의 분산 곱하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x 플러스 c의 분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a는 1이죠. 그렇죠? b는 0이죠. 그리고 상수는 필요 없죠. 그렇다면 a는 1이니까 제곱해도 1. 그래서 x의 분산만 남죠. 그렇죠? 마찬가지 b도 0이고 c도 0이다 그러면 ax의 분산. 이건 ax의 분산이니까 상수배한 a만 그냥 제곱으로 나가주면 돼요. 거기다가 x의 분산 곱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확률 변수 x하고 y가 서로 독립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공분사는 0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ax 플러스 by의 분산은 a제곱 곱하기 x의 분산 플러스 b제곱 곱하기 y의 분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ax 플러스 by의 분산은 아까 정리를 쓰면 a제곱 곱하기 x의 분산 플러스 여긴 무조건 플러스예요. 그렇죠? b제곱 곱하기 y의 분산. 그렇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주는 플러스는 여기가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해서 플러스 2ab 그리고 시그마 xy. 공분산이 여기 곱해져요. 그렇죠? 근데 독립이다 그러면 공분산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뒤에 있는 파트가 0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x하고 y가 독립이다라고 하면 앞에 있는 파트만 남는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바뀌어도 여기는 그냥 플러스예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긴 마이너스로 한번 바꿔볼까요? ax 마이너스 by의 분산은 어떻게 될까? 똑같습니다. ax 마이너스 by의 분산은 a제곱 나가고요. x의 분산 곱하고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 그렇죠? b제곱 나가고 y의 분산 곱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면 뒤에 있는 여기가 마이너스다.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2ab 그리고 공분산. 그런데 독립이면 역시 공분산은 0이니까 이 파트는 없어져요. 그렇죠? 해서 a제곱
그리고 곱하기 x의 분산 플러스 b제곱 그리고 곱하기 y의 분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x하고 y가 독립이다라고 하면 시그마 xy가 0이니까 ax 플러스 by의 분산이나 ax 마이너스 by의 분산이나 똑같은 모양을 갖죠. a제곱 시그마 x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시그마 y의 제곱이다. 그렇죠? 예, 같아졌어요. 독립이면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졌어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두 개의 확률 변수를 여러 개의 확률 변수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x1부터 xn까지 n개의 확률 변수가 만약에 독립이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코베리언스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립일 때는 코베리언스가 없으니까 이게 여러 개가 되더라도 쉬워져요. 그렇죠? 해서 이것들의 선형 결합을 가지고 만든 a1 x1 플러스 a2 x2 플러스 점점점 해서 an xn까지 다 더한 것. 이 새로운 확률 변수의 분산, 이것은 각각 이렇게 하나짜리에 대해서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상수배는 제곱으로 나가고 a1 제곱 곱하기 x1의 분산 플러스 a2 제곱 곱하기 x2의 분산 플러스 점점점 an 제곱 곱하기 xn의 분산.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금방 봤던 정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정리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제 4.22를 보세요. 확률 변수 x하고 y의 분산이 주어졌어요. x의 분산은 2고 y의 분산은 4다. 그리고 공분산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확률 변수 z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8 이렇게 주어진 이 확률 변수의 분산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공식 쓸 수 있죠?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8의 분산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기 3 제곱하고요. x의 분산 플러스 여기 무조건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이 두 번째 항은 플러스 해서 4의 제곱 나가고 y의 분산 그렇죠? 예. 그리고 8은 상수니까 사라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가 얘기해 주는 부호는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 곱하기 여기 곱해진 수 3 곱하기 여기 4 곱하기 그리고 공분산 됐죠? 예, 이제 계산하면 되네요. 주어진 대로 x의 분산은 2라고 대입하면 되고 y의 분산 4로 대입하면 되고 공분산 마이너스 2라고 대입해 주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대입해 주면 값은 130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화학 제품의 무더기 속에 섞여 있는 두 종류의 불순물을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하자. 그런데 X하고 Y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분산이 각각 X의 분산은 2고 Y의 분산은 3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X하고 Y를 가지고 만든 새로운 확률 변수 Z, Z는 3X-2Y 플러스 5 이것의 분산을 구해라 그랬어요. 공식을 쓰면 바로 해결할 수 있죠. 구해볼까요? 3x-2y 플러스 5의 분산은 여기 상수는 그냥 나가 떨어지면 되고요.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되고요. 그렇죠? 독립이다라고 했으니까 코베리언스는 0입니다. 그렇죠? 시그마 xy는 0. 그러니까 이 파트는 사라져요. 그렇죠? 그러면 x하고 y만 x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제곱하면 9 곱하기 x의 분산. 여기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무조건 플러스로 쓰고 y의 분산 이거 제곱해서 4 곱하기 y의 분산. 어렵지 않죠? 예, x의 분산 2라고 주어졌어요. y의 분산 3이라고 주어졌어요. 대입하고 계산하면 30.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서 예,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중심을 얘기해주는 그런 값 또는 흩어짐을 얘기해주는 그런 값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중심 역할을 해주는 값은 평균 또는 뭐 중앙값, 예, 최빈값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해준다고 했고 그렇죠? 흩어짐은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자, 그 이유가 사실은 어떤 자료가 있는데 흩어짐이 얼마나 될까라고 얘기하면 흩어짐이라는 것은 그 자료가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흩어져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xi라는 관찰값이 있다면 이 관찰값에 대해서 흩어짐은 평균으로부터 이만큼 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xi에서 뮤를 빼주면 됩니다. 즉 xi에 관한 편차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편차의 평균이 얼마가 될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흩어짐이 평균적으로 얼마쯤 될까? 흩어짐의 평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다. 편차라는 것은 다 더해주면 편차의 합은 다 더하면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차의 합을 이 크기, 이 자료의 크기로 나눠줘도 0이 되겠죠. 그렇죠? 즉 편차라는 것은 다 더하면 0이니까 그 편차의 평균이라는 것은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흩어져 있나라는 것을 편차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흩어짐을 얘기할 때 분산을 쓴 것은 분산이라는 것이 우리 알고 있듯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xi 마이너스 뮤의 제곱, 편차 제곱을 다 더해가지고 그 모집단의 자료의 개수 대문자 n으로 나눠주면 이것이 분산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차 제곱을 다 더해서 그 크기로 나눴으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 역할을 하는 거죠. 즉 분산이라는 것이 흩어짐이 평균적으로 얼마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는 흩어짐을 편차를 안 쓰고 편차를 다 더하면 0이니까 편차 제곱을 써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편차 제곱을 써서 그 평균을 얘기해 준 것이 평균을 계산한 것이 실제로 흩어짐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산이 무슨 역할을 할까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무슨 역할을 할까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것을 체비셰프의 정리라는 것이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의 분포 함수를 몰라도 그 흩어짐이 얼마다라는 것을 표준 편차를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결과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주어져 있어요. 그 확률 변수 x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 시그마의 k배 되는 그 범위 안에 값을 취할 확률, 그 확률은 적어도 1-k제곱분의 1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비셰프의 정리다라고 얘기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이 확률 변수 x가 평균으로부터 시그마의 k배 안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x가 어떤 범위에 있냐? 평균으로부터 뮤로부터 시그마의 k배 k 곱하기 시그마 이 안쪽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뮤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k 시그마 이렇게 해준 값 안쪽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뮤에서 k 시그마를 뺀 값에서 뮤에다가 k 시그마를 더해준 이 값 사이에 있을 확률이죠. 그렇죠? 이 확률이 바로 x가 평균으로부터 시그마의 k배 안쪽에 있을 확률 그런 뜻이죠. 그렇죠? 이 값이 1-k제곱분의 1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정리를 체비셰프의 정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체비셰프의 정리는 이 결론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자료가 이 정도 되려면 이만큼 이상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 되는 자료가 이만큼 이상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해서 자료가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 확률이라는 것을 역시 연속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x가 뮤 마이너스 k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k 시그마 안쪽에 있을 이 사이에 있을 확률 당연히 연속형이니까 이 구간에서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 구간에서 분포함수 fx를 적분한 것으로 이 확률을 정의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확률은 이런 적분입니다. 이 적분은 이제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값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시그마 제곱, 분산이라는 값은 우리가 정의하기를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니까 이 기대값을 연속형인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은 이 함수, 편차 제곱하고 x의 분포 함수, fx하고 곱하고 전체 범위에서 적분하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전체 적분은 우리 지금 이 구간에서의 이 fx의 적분을 계산하고 싶은 거니까 이 구간을 맞춰볼게요. 이 구간을 가지고 셋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뮤 마이너스 k 시그마 왼쪽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것과 이것 사이 그리고 뮤 플러스 k 시그마 오른쪽 여기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세 개 구간으로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구간을 나눌 수 있죠. 그렇죠?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뮤 마이너스 K 시그마까지의 적분 플러스 뮤 마이너스 K 시그마부터 뮤 플러스 K 시그마까지 적분 플러스 뮤 플러스 K 시그마부터 무한대까지 적분. 이렇게 이 전체 적분을 3개 구간으로 나눴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이 3개 적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fx는 분포함수예요. 0 이상이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fx는 0 이상인 값이고 x-뮤의 제곱은 제곱을 했으니까 당연히 0 이상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0 이상인 값을 적분을 한 거니까 이 적분도 0 이상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 토막이 되는 이 적분은 0 이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토막이 되는 이 적분이 0 이상인 값이니까 우리의 분산 계산은 이렇게 3개 적분의 합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운데 토막이 0 이상인 값이니까 이 0 이상인 값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0 이상인 걸 빼버렸으니까 작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은 이 가운데 토막을 빼버리고 양쪽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 왼쪽 끝점까지 그리고 오른쪽 끝점에서 무한대까지 양쪽 2개 적분을 더한 것만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는 이 시그마 제곱이 큰 값을 갖겠죠. 그렇죠? 0 이상인 값을 빼버렸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시그마 제곱이 이것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양쪽 적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변수 x의 값이 뮤 마이너스 k 시그마보다 작다라는 뜻이고 이쪽은 x가 뮤 마이너스 k 시그마보다 작다. 오른쪽에 있는 이 적분, 무한대까지의 적분은 뮤 플러스 k 시그마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x가 뮤 플러스 k 시그마 이상인 쪽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2개의 적분에서 이쪽은 x가 뮤 마이너스 k 시그마보다 작다라는 쪽이니까 뮤를 넘겨서 정리해 볼까요? x 마이너스 뮤가 마이너스 k 시그마 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뮤를 넘겨서 얘기를 해볼까요? x 마이너스 뮤가 k 시그마 이상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x 마이너스 뮤, 즉 편차입니다. 편차를 가지고 이 상황을 정리해 보면 편차가 이 2개 적분의 얘기는 마이너스 k 시그마 이하이거나 k 시그마 이상인 곳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편차의 크기, 절대값을 취하면 당연히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둘 다 k 시그마 이상이 되죠. 그렇죠. 해서 x 마이너스 뮤의 절대값은 k 시그마 이상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제곱해 정리해 볼까요? 제곱하면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은 k 제곱 시그마 제곱 이상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해서 이 2개의 적분만 생각을 하면 이쪽에 있는 x 마이너스 뮤의 제곱하는 것은 k 제곱 시그마 제곱 이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 대신에 k 제곱 시그마 제곱을 대입해서 바꿔서 이 적분을 계산해 주면 예, 그 값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k 제곱 시그마 제곱 이상이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은 시그마 제곱이 이 2적분, 양쪽 2적분 더한 것보다는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양쪽 2적분에 있는 x-뮤의 제곱, 예, 이 값은 k제곱 시그마 제곱 이상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k제곱 시그마 제곱으로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이 2적분에 x-뮤의 제곱을 k제곱 시그마 제곱으로 바꿨어요. 그렇죠? 그것보다는 이 적분이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 바꾸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k제곱 시그마 제곱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둘 다. 나가고 나면 이쪽에는 fx의 적분이 이 구간에서 이쪽은 fx의 적분이 이 구간에서 계산이 된 거죠. 그렇죠? 해서 이 값은 k제곱 시그마 제곱 곱하기 fx를 이 구간에서 적분한 거 플러스 fx를 이 구간에서 적분한 거 이렇게 남았죠. 그렇죠? 정리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시그마 제곱이 이것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즉 k제곱 시그마 제곱 곱하기 이 2적분의 합 이상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자, 그렇다면 시그마 제곱 나눠볼까요? 정리하고 k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렇게 2개 더한 것은 k제곱분의 1 이하가 되지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식을 이제 이용을 할 텐데 fx가 확률 분포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확률 분포니까 전체 범위에서 적분을 하면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체 적분을 역시 3개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왼쪽 끝점까지. 그렇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 끝점부터 무한대까지 이 두 적분에다가 이 가운데 토막을 더해주면 전체 적분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체 적분은 1이다라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 x가 뮤 마이너스 k 시그마와 뮤 플러스 k 시그마 이 안쪽에 있을 확률, 이것은 이 구간에서 분포함수 fx를 적분한 건데, 그렇죠. 여기 이 적분을 계산해 볼까요? 1에서 이 두 적분을 뺀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넘겨주면 전체 분포함수 전체 적분은 1이니까 1에서 이 두 개의 적분을 빼준 것하고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이 지금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예, 이 두 적분 더한 값, 예, 이것을 계산을 했죠. 그렇죠? 이 두 적분 계산한 값이 k제곱분의 1 이하다. 이 적분이 k제곱분의 1 이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k제곱분의 1 이하가 되는 값을 1에서 빼준 거니까 결국은 1에서 k제곱분의 1을 빼준 것하고 비교하면 그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채비셰프의 정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채비셰프의 정리, x가 확률 변수 x가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k배 안쪽에, 즉 표준 편차의 k배, k 시그마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그 구간. 예.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의 k배 안쪽에 있을 확률이 적어도 1-k제곱분의 1. 예, 이것 이상이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자료가 적어도 이만큼은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어떤 분포를 가지고 오든지 그 자료가 이 안쪽에 있을 확률은 이만큼 이상 된다.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채비셰프의 정리를 이제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채비셰프의 정리를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4.24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제 4.24를 보세요.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평균은 8이고 분산은 9다라고 주어졌어요. 분산이 9니까 표준 편차는 3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그런데 확률 분포가 어떤 함수로 표현되는지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도 예, 우리는 이런 값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률 변수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0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냐? 두 번째, x-8의 절대값이 6 이상이 될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분포를 모르니까 채비셰프의 정리를 써야 되는데 분포를 모르니까 채비셰프의 정리라는 것은 평균과 시그마의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평균과 시그마를 가지고 표현해 줘야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것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0보다 작을 확률이에요. 이걸 뮤 플러스 마이너스 k 시그마 이렇게 고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뮤는 8입니다. 그렇다면 8 플러스 마이너스 k 시그마. 그런데 시그마는 3이에요. 그러니까 3k 이런 모양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4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거고 20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게 딱 떨어지면 채비셰프의 정의를 쓸 수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런데 마이너스 4는 8 마이너스 4 곱하기 3. 8에서 12를 빼주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렇죠? 20은 8 플러스 4 곱하기 3. 8에다가 12를 더하면 20이 됩니다. 딱 맞춰졌죠? 예. 그러고 보니까 8 마이너스 4 곱하기 3 하는 것은 뮤 마이너스 4 시그마. 그렇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값이고 8 플러스 4 곱하기 3 하는 것은 뮤 플러스 4 시그마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시그마에 4가 곱해져 있으니까 K가 4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확률은 채비셰프의 정의를 써서 K 대신에 4를 대입합니다. 1-4의 제곱분의 1 이상이다. 어렵지 않죠? 4의 제곱분의 1은 16분의 1이니까 1에서 빼주면 16분의 15.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이 적어도 16분의 15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x-8의 절대값이 6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채비셰프의 정리는 이 구간, 안쪽 구간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바깥쪽 구간은 안쪽 구간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여 사건을 쓰시면 돼요. 예, 우리가 앞에서 집합에 대해서 여집합하는 그런 개념을 배웠죠. 확률 얘기할 때. 그런 걸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x-8의 절대값이 6 이상일 확률?
당연히 6보다 작을 확률을 전체 확률 1에서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고치는 게 키가 됩니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 6보다 작을 확률 했죠. 그렇다면 이제 x 마이너스 8의 절대값이 6보다 작다라는 걸 풀어내면 되겠어요. 이것은 x 마이너스 8이 절대값 취해서 6보다 작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6과 6 사이에 있으면 되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8을 넘겨주면 x는 8 마이너스 6부터 8 플러스 6 사이에 있다. 그렇죠? 이게 뮤가 되는 거니까 예, 뮤는 맞춰놨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값을 k 시그마로 고쳐야 돼요. 시그마는 3이니까 3k로 고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6이라는 것을 3 곱하기 2 이렇게 주면 되죠. 3은 시그마고 그러면 2는 k가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이 구간을 예,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x가 뮤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뮤 플러스 2 시그마 예,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해서 k가 2다라는 걸 구한 거죠. 그렇죠? 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확률은 이제 체비셰프의 정의를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 이상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k가 2니까 당연히 1 마이너스 2의 제곱 분의 1 이것 이상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값은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1에서 빼주면 4분의 3 4분의 3 이상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4분의 3 이상인 값을 1에서 빼줬으니까 그렇죠? 예, 4분의 3을 빼준 것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1에서 4분의 3 빼주면 4분의 1이니까 이 값은 4분의 1 이하가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체비셰프의 정리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체비셰프의 정리는 결론만 기억하시고요. 예,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니까 보시고요. 하지만 분포함수가 없을 때 체비셰프의 정리를 써서 예, 이런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